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송현여고 네 분의 학생분들과 진로 탐방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은여고 다니고 있는 신은지입니다. 심은지님, 저는 송은여고 재학생 조아라고 합니다. 잘 안 들려요. 송은여고 재학생 조아라라고 합니다. 나님, 네. 또 다른 분은요? 안녕하세요. 송현여고 재학 중인 김현영이라고 합니다. 김현영님,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송현여고 김보영이라고 합니다. 김보영님. 네 분은 몇 학년이세요? 고1이요. 고1이요? 그러면 송현여고 간단하게 자랑. 우리 학교는 이런 게 좋다. 어디 있고? 급식이 맛있어요. 송현여고 어디 있어요? 대구에 있어요. 대구요? 대구 네. 무슨 구요? 달서구요. 달성구. 오, 네. 대구 달성구에서 급식이 제일 맛있는 학교. 송현여고. 달서구요. 달서구. 미안해요. 네. 달서구. 오케이. 자, 그럼 급식 맛있는 거 말고 또 우리 학교 자랑할 것도 없어요? 화목합니다. 뭐요? 화목해요. 잘 안 들려요. 화목해요. 내가 못 학생을 알아듣. 위한 활동을 많이 합니다. 화목하다고? 네. 1학년이 몇 반이에요? 몇 명이 몇 명? 10반이요. 오, 10반이면 꽤 학교가 큰 거네요. 네. 한 반에 30명씩 10반? 한 300명 되는 거예요? 아니, 한 22명씩 22명씩 10반 정도? 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가 궁금한가요? 첫 번째로 최근 마케팅 트렌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최근이다. 도대체 언제부터가 최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1년. 2021년 후로 2021년 후. 네. 202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전과 이후의 마케팅에 무슨 큰 변화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큰 변화가 없겠죠? 하지만 큰 변화가 있어요. 뭐가 변화가 있냐? 첫 번째,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 연예인, 배우나 가수가 아닌데 인스타 같은 데나 유튜브에서 많은 이 팔로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들이 이제 기업의 마케팅하는 활동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는데 소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회사에서 상품이나 자기네 회사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매체를 써가지고 노출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노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가수나 배우 같은 분들이 많았는데 내가 가수도 아니고 내가 배우도 아닌데 나는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많아? 나는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많아?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상품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활발해졌고요. 두 번째는 요즘 많이 떠들고 있는 메타버스죠.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제페토라든지 이프렌드라든지 글로벌로 봤을 때는 로블록스 같은 데도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와 같이 좀 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기관이나 또는 기업들이 그와 같은 메타버스 내에 본인들의 이 활동을 시작한 경우들이 많이 생겼어요.
되게 유명한 그런 좀 고가 브랜드들도 있고요. 중저가 스포츠 브랜드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회사들이 그런 이제 메타버스 내에 본인들의 뭐 매장을 연다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공간을 열어가지고 이제 가상 공간이죠. 이런 가상 공간에서의 기업 마케팅 활동이 그 전보다 좀 더 활발해졌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페이스북 같은 데도 팬페이지를 열어가지고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유튜브도 자기네 직접 채널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와 같은 그 2D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3D화된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뭐 이런 본인만의 캐릭터를 가지고 또 들어가서 놀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실감형 서비스에 또 기업들이 마케팅 활동을 그전보다는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이 2021년 이후에 있어서 마케팅에 좀 변화가 있다라는 게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마케팅과 광고 기획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마케팅과 광고 기획의 차이점은 마케팅이 건물로 치면은 아파트 단지라고 치면은 광고 기획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한 동 또는 아파트 몇 개, 소위 말해서 마케팅이라는 전체적인 활동 안에 있는 아주 세부적이고 특수한 활동이 광고 기획이에요. 어떤 광고를 만들까? 어떤 매체에다 할까? 그러면은 여기다 사람을 넣을까 말까? 사람을 넣어? 우리도 버추얼 휴먼을 넣지? 아니면 뭐하러 사람을 넣어? 그냥 글로 쓰고 재밌게 애니메이션을 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해가지고 기획하는 활동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의 아주 일부분이 광고 기획이 됩니다. 네. 다음 경영학과를 희망한다면 갖추면 좋은 역량은 무엇인가요? 경영학과를 할 때 갖추면 저는 역량 그거는 지난번 동영상에 앞에 있는 동영상 서산여고 1학년 동영상 9분 17초 때부터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경영학 전공 6가지 중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전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필요한 분야는 기업의 특징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제조회사다 라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일 수도 있고요. 연예 기획사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도 없고 하드웨어도 없고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가수 또는 배우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최근 ESG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ESG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마케팅이라기보다는 홍보에 가깝습니다. 홍보는 퍼블리시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퍼블리시티는 뭐냐면 마케팅과 그러니까 광고와 퍼블리시티, 홍보와의 차이는 뭐냐? 광고는 보다 직접적으로 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전달을 하고요. 홍보라는 거는 꼭 상품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관련한 정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22에 대한 거를 정보를 제공한다? 그런 대부분의 이제 광고 형태로 제공이 되게 되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개발하고 있는 어떤 반도체에서 특수 공정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연구한 결과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술지에 나왔다. 이런 거는 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통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요. 퍼블리시티. 그래서 ESG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기업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돈만 버는 게 아니라 환경, environment,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 social,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이 얼마만큼 잘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governance,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ESG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ESG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라고 홍보를 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대표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ESG는 뭐냐? 요즘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나왔었잖아요. RE100, Renewable Energy 100%, 100, RE100이라고도 쓰죠, 숫자로. 그럼 우리 회사가 Renewable Energy를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어떤 회사들은 이미 100%를 다 이 순환 에너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우리가 RE 100은 못하지만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30을 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SG 홍보, 퍼블리시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셜한 것들 많이 하죠. 기업들이 자기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에 들어가서도 직원들이 나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도 해요. 기부활동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외부에다 잘 알리는 것들. 그건 아까 마케팅이 아니라 홍보 영역에 가깝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는 잘 무엇일까요? 안 들리게 들려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가 무엇일까요? 가장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요? 네. 한 가지 정도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봤을 때는 뭐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는 하기가 어렵지만 가장 성공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회사는 애플 같은 회사예요. 왜? 사람들이 왠지 애플 제품을 쓰고 싶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왜 쓰세요? 그랬는데 내가 그 애플 제품을 쓰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그 제품을 열심히 쓰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몬드 골드라는 걸 잠깐 마시고 있는데 이거 아몬드 골드 티 왜 드세요? 그러면은 이거 맛있어서요. 아니면 청량해서요. 이 정도는 마케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속 하루에 하나씩 마시는데 왜 이거 드세요? 그런데 잘 모르지만 전 이거 그냥 마시고 싶어요. 정도 수준까지 가게 되면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상품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굉장히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 가지 보통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기능적으로 월등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다 아니면 전화기다 그런데 쓰기가 되게 쉽고 굉장히 뭐 디자인도 예쁘고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너무 쓰기 좋은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쓸만하죠. 두 번째, 그 상품을 쓰게 되면은 남들이 내가 어떤 상품을 쓰는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웨이 폰을 쓰면은 사람들이 별로 날 안 알아봐 주는데 아이폰을 쓰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준다. 이 사람은 좀 뭔가 이런 사람이야.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저런 거 이제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무선 이어폰을 쓰는 거랑 그냥 다른 이어폰을 쓰는 거랑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게 다르다. 그러면 벌써 한 단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인 혜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에서는 기능적인 혜택이라고 그러고 최고봉은 뭐냐? 경험적인 혜택이라고 설명을 해요. 내가 왠지 그 상품을 쓰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여러 가지 기분이 좋은 이유들이 있죠. 오랫동안 내가 그 브랜드를 내가 알고 있고 쓰고 있는데 그 쓰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제품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경험들이 누구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누적된 경험들이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더 큰 가치를 주는 그런 경험적인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세 가지 종류의 기능적인, 상징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마케팅 활동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표적인 브랜드가 애플 같은 브랜드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나이키 같은 브랜드도 있고 심지어는 코카콜라 같은 브랜드도 있죠.
여러분들 뭐 펩시 챌린지도 있잖아요. 펩시콜라, 코카콜라 놔두고 어떤 게 더 맛있냐 그러면 눈 가리고 하면 차이를 모르는데 눈 뜨고 고르라 그러면 코카콜라를 고르는 거죠. 왠지 내가 코카콜라를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주관적으로 이 사람한테 가치를 전달을 하는 그런 걸 잘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마케팅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럼 마케팅에 있어서 인터넷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케팅에 있어서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실질적으로 마케팅이 인터넷이 생기기 전과 생기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직접 팔 수가 있게 됐어요. 모든 회사들이 물건을 직접 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과거에 인터넷이 없을 때, 소위 말하는 전자상거래가 없을 때는 물건을 직접 팔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삼다수 같은 데 있잖아요. 삼다수 같은 데가 모바일 앱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삼다수 앱 딱 깐 다음에 뭐 집어넣고 주문하면 결제하면 저희 집으로 삼다수를 배달을 해줘요. 예전에는 이와 같이 삼다수를 직접적으로 주문해서 배달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능은 했죠. 생수를 이렇게 구독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쉬워졌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 회사가 많은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내가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아까 보신 아몬드 디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일동제약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일동제약 담당자는 제가 고객인지를 몰라요. 왜? 약국에서 팔았으니까. 제가 직접 안 팔았기 때문에 직접 배송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고객인지를 모르는데 이거를 제가 온라인 스토어에서 직접 팔게 되면은 일동제약이 이장혁이라는 사람한테 무슨 상품을 언제 팔았고 이 사람이 처음 산 다음에 한 달 있다 다시 재구매를 했다. 6개월 있다 재구매를 했다. 이것만 사지 않고 다른 상품도 샀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터넷 생김이 가능해져서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많은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고객을 식별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홍보 얘기를 했잖아요. 퍼블리시티. 근데 광고도 있죠. 근데 광고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 사실 광고라는 거는 아까 회사의 상품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제 제품이 뭐가 좋다. 우리 브랜드는 이런 게 짱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인터넷이 있기 전까지는 기업들이 얘기할 수 있는 매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 특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통로를 가지고 직접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직접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열어가지고 포스팅을 할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틱톡에다가 동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트위터로 떠들 수도 있고 대답도 해줄 수가 있죠. 소위 말하는 소비자와 고객과의 소통이 과거보다 훨씬 더 쉬워졌고 효과적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죠. 특히 광고, 돈 주고 하는 광고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기업이 큰 기업이 아니면은 제대로 광고를 하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왜? 텔레비전에 광고를 하려면 적어도 예산을 몇 억 정도의 예산을 가져야지만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내 제품을 광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SNS 같은 데다가는 제가 예산을 10만 원만 갖고도 원하는 사람들한테 제 제품을 노출할 수 있는 게 가능해졌어요. 이와 같은 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인터넷이 준 마케팅의 변화입니다. 최근 MBTI가 주목을 받아 기업이 잠깐만요. 또 안 들려요. 최근 MBTI가 주목을 받아 기업이 그것을 이용한 상품과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MBTI 마케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 할 수 있죠. 재미로. MBTI 전엔 혈액형 가지고도 한 경우도 있고 항상 그건 유행이에요. 유행은 뭐 도는 거니까 하면 하는 거고 사람들이 노는 거고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지나가는 거다. 특별하게 할 얘기가 없다.
경영 잠깐 전문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MBTI로 사람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죠? 16가지요. 16가지. 16가지. 16가지로 사람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노는 거예요. 아, 그런 소리 많잖아요. 16가지 말고. 띠! 네가 무슨 띠니?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옛날에? 네. 그러면 옛날에 띠 가지고 하던 게 MBTI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 자리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럼 유행. 지나가면은 끝나는. 또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 전에 혈액형도 있었잖아. 뭐 A형이야, B형이야, 뭐 B형은 어떻고, A형은 어떻고, 어쩌고. 말이 돼요, 그게?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뭐 O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고. 다 다르지. 근데 심심할 때 소일거리로 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떠들고 노는 거예요. 할 일 없는 분들이. 그럼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마케팅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비자가 선호하는 마케팅 방법? 소비자가 선호하는 마케팅 방법은 사실은 이런 거죠. 광고를 해도 그 광고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은 선호할 수 있겠죠.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호한다라는 건 사실은 좀 어렵고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마케팅 방법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상품 정보를 광고를 통해서 전달을 해준다? 그러면은 내가 관심이 없는 거를 광고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오다 가다가 보면은 길에서 그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것도 다 광고용으로 전단지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 나눠주는 전단지 잘 받아요? 아니요. 잘 안 받고 첫 번째 받아도 잘 안 보죠. 네.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걸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밀어넣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밀어넣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도 과거에 본방을 많이 볼 때는 텔레비전 보다 보면 광고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광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하죠? 채널을 막 돌리잖아요. 그래서 근데 채널 돌리기 귀찮아서 보게 되면은 할 수 없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텔레비전 광고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광고를 보고 싶어서 그 광고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광고주가 저한테 노출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관심이 있을 만한 광고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검색 광고. 검색 광고는 모든 사람한테 노출을 하는 게 아니죠. 검색어를 친 사람들한테만 노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건강식품 쳤다? 그러면 건강식품 관련한 광고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를 검색 엔진에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모든 사람한테 아로 골드 D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건강 뭐 원기 회복 이런 거 친 사람한테만 이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는 그렇지 않잖아요. 난 원기가 충만해. 그런데도 보다 보면 광고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그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나오는 광고 유형 중에는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푸시형, 밀어내는 형이 아니라 풀형의 광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고에 대한 수용도도 전보다는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마케팅 활동이 될 수 있죠. 물론 온라인 광고가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보시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뭐가 막 튀어나오고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직도 온라인 상이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보여주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색 광고나 검색 광고도 머리를 조금 많이 쓰는 검색 광고들은 보여주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은 보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광고들이 연결이 되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제공이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너무 광고 얘기만 많이 했는데 반면에 아까 아빠 그랬잖아요. 인터넷이 생기면서 가장 큰 중요한 비용은 회사가 고객을 식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사실 고객을 식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단골 손님한테 잘 해드리는 거예요. 단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딴 사람들은 뜨내기로 그냥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들인데 어떤 분은 내 식당에 내 물건을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사주시고 심지어는 친구도 데려오고 소개도 해주고 막 이런 활동을 하는 거 있죠. 구전 활동. 그런데 과거에는 어떤 고객이 단골이고 어떤 사람들이 내 제품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는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단골 고객한테는 조금이라도 좋게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드리더라도 처음 오는 것보다는 단골한테 더 많이 해드리고 선물을 드리더라도 처음 오는 것보다 단골한테 더 많이 드리고 하는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졌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그렇게 마케팅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잘하는 회사들이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왠지 나는 그 제품이 너무 쓰고 싶고 좋고 쓰면 흐뭇한 이런 제품들, 브랜드들은 반복적으로 그와 같은 활동들을 해온 거예요. 내 고객들한테 뭔가 좀 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고객들을 또 데려오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 애프터 서비스 엉망이에요. 불만 되게 많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쓰고 있고 쓰고 싶어요. 왜? AS를 누가 해주느냐? 애플 AS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애플 사용자들이 AS를 해주잖아. 유튜브 가서 만들어 보면 쳐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사용 후기 어떻게 쓰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 회사에서 돈 주고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사용자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회사가 할 일을 고객들이 해주는 거죠. 왜? 그런 걸 하는 게 자기도 기분이 좋고 흐뭇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찐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성장을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아직도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오는 사람한테는 잘해줘가지고 구매를 해주게 하는데 한 번 사고 나면 두 번 사고 나면은 왠지 내가 여기 있으면 호구가 되는 것 같다. 호갱이죠, 소위 말하는 이제 호구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으면은 그 회사는 진짜 마케팅 못하는 거죠. 그거는 사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 근데 그런 회사들은 고객들이 유지가 안 되니까 또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신규 고객을 계속 끌어들여야 돼. 돈이 많이 들거든요. 신규 고객이 들어오려면. 결국 그런 회사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물건도 적게 팔리고 이익도 적게 남고 오래 못 가고 회사가 크지 못하고 그런 악순환에 빠지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질문은 여기까지. 네, 어. 저희가 조금 더 조용한 공간에서 인터뷰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 서투른 질문에도 친절하고 유익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하다가 이번에 올라가는 동영상에부터는 커멘트를 달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다 못한 얘기는 동영상 밑에다가 커멘트를 다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또 하면 되고요. 자, 네 분 모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건강히 보내고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는 일 많이 하시고 일단 열심히 놀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